오버더탑 코멘트 11월 3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 내용이 조금 깁니다. 10월에 주당 1960루피 32,200원 정도의 IPO를 진행한 현대차 인도법인의 주가는 금요일에 1832루피 30,081원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이 IPO를 앞두고 엄청나게 광고를 했던 언론들은 또다시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번 IPO를 통해 약 190억 달러, 26조 원 정도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으며 조달 금액은 인도 IPO 역사상 최대인 33억 달러, 4조 5,500원 정도에 달합니다. 지난 10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진행된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을 위한 주식 배정 청약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수요가 높지 않아 청약률은 40% 정도였지만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률은 200%를 넘겼습니다. 이런 딜은 기관 투자가들에게 맡기고 개인 투자가들은 빠져야 합니다. 나중에 들어가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애플은 증강현실 헤드셋 생산을 대폭 축소했으며 올해 말까지 현대 모델의 제조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고가의 이상이 생긴 걸 누가 쓰고 다닐 사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전 프로라고 하는 이 헤드셋은 3,500달러, 483만원 정도라는 높은 가격과 애플리케이션도 별로 없는 관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 50만에서 60만 대의 부품을 생산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수요로 인해 수만 개의 미판매 부품이 창고에 쌓였다고 합니다. 이 비전 프로를 조립하는 중국 제조업체 럭스쉐어의 생산도 둔화되었으며 하루 조립량은 약 2,000대에서 1,000대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애플의 CEO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비전 프로 헤드셋은 대중시장 소비자를 위한 제품은 아니며 얼리 어답터에게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리 어답터라도 이러한 것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한편 애플은 인도에서의 아이폰 수출이 9월까지 6개월 동안 거의 60억 달러, 8조 2,830억 원 정도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더욱 강력해진 새로운 버전의 맥북 프로를 출시해서 14인치 모델의 경우 1,599달러, 220만 7,400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20.08% 오르고 있고 작년에도 26.19% 올랐습니다. 폭스바겐은 9월 초에 아시아의 경쟁사들의 압력에 직면해서 1994년부터 시행해 2029년까지 직원의 감축을 금지한 고용보증 프로그램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독일에 있는 3가지 공장을 폐쇄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수만 명의 독일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독일의 경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 21.6% 하락하고 있고 작년에도 15.75% 하락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홍콩에서 올해 말부터 자사의 인기 있는 체중 감량 약물인 마운자로를 출시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이 중국이기에 중국에서 최초로 출시될 수 있는 약물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38.29% 오르고 있고 작년에도 44.23% 주가가 올랐습니다. 스타벅스는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3일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직원들이 스타벅스 커피 체인점의 복귀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해고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빠졌던 주가는 CEO를 교체하자 5.55% 올랐고 작년에는 3.68% 빠졌습니다. 보잉은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기업이 지금까지 했던 주식 매각 중 가장 큰 규모인 약 210억 달러, 28조 9,900억 원 정도의 주식을 매각하고 현금을 조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38.6% 하락하고 있고 작년에도 20.74% 하락했습니다. HSBC도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한 후 30억 달러, 4조 1,415억 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 상장된 주식은 올해 들어서 12.94% 오르고 있고 작년에도 18.25%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처음으로 3호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10월 29일에 공시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3,360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을 3호 방식으로 발행했습니다. 이 중 2,440억 원은 2년 콜옵션 조건으로 920억 원은 3년 콜옵션 조건으로 발행했고 금리는 각각 6.281과 6.638%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발행된 자금 중 2,200억 원을 기존 채무 상환에 나머지 1,160억 원을 운용자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 코스닥에 상장한 에코프로비엠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발행 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가 돼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내년 1분기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합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량주로 구성된 시장의 특성상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프로비엠은 자동차 수요 부진으로 인하여 중장기 증설과 설비 투자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3분기 매출 5,5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줄었습니다. 영업손실은 412억 원이었습니다. 에코프로그램은 4분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양극재 등 주력 상품의 물량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40.14% 하락하고 있고 작년에도 26.2% 하락했습니다만 제가 투자를 추천할 당시의 가격과 비교해서 아직은 70% 가까이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처럼 일부만 팔고 나머지는 안 팔고 홀딩을 하셨다면 아직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홀딩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BYD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에서 처음으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앞지른 분기 매출을 보고했습니다. 3분기 동안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BYD의 매출은 24%나 상승을 해서 282억 달러, 38조 9,300억 원 정도로 같은 기간에 테슬라의 매출 252억 달러, 34조 7,776억 원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심천에 상장된 주가는 올해 들어서 44.62% 올랐고 작년에는 22.91% 올랐습니다. SK온과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하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규모를 전기차 수요의 둔화로 인하여 8개 라인에서 4개 라인으로 축소합니다. 이 두 회사는 2027년까지 6조 5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만드는 전기차의 전량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SK온은 2026년 말까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여전히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1분기와 2분기에만 각각 3,447억 원과 1,3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3분기의 손실은 약 86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개나 소나 뛰어든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발포제 제조사에서 2019년 주총에서 2차전지 제조 및 판매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한 후에 2차전지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금양은 무한책임 경영 자구안을 마련한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유상증자 대금 일부를 차입금 상환이 아닌 전부 공장 건설에 투입하겠다고 했으며 지장에 있는 2차전지 공장을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며 공사 대금의 일부 미지급을 곧 해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 미래의 사업과 경영 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한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주주들에게 사과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몽골 광산회사에 투자한다며 2024년 매출 4,024억 원, 영업이익 1,610억 원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공시했지만 지난달 27일 정정 공시를 내고 몽골 광산 수익 추정치를 매출 66억 원, 영업이익 13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29일에 거래가 정지됐던 금양의 주식은 30일 날 다시 재개가 되었고 30일엔 13.27% 하락을 했고 31일과 11월 1일엔 8.5%와 5.54%씩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57.09% 하락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50.66% 하락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인 xAI가 400억 달러, 55조 2,200억 원 정도 규모로 새로운 자금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미 60억 달러, 8조 2,83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나온 상황이며 계속 말씀드리지만 AI는 돈 먹는 하마이며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릴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상했던 만큼 AI나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성장 예측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타의 CEO도 AI와 메타버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설명했지만 AI 부문인 리얼리티 랩스의 손실 확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아마존도 챗 GPT에 도전하고 싶어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음성 비서인 자사의 알렉사의 AI 기반 버전 출시를 반복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IT주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식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I와 파운드리 문제로 인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붐의 혜택을 볼 회사로 보였습니다. 수익은 급증했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3분기 동안 전 분기 대비 40% 감소한 3조 9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들은 AI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칩 공급에서 SK하이닉스와의 치열한 경쟁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HBM 칩 판매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총 4차에 거친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파운드리 제조팀 인원의 30%를 감안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24.87% 하락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16.24% 하락을 했습니다. 제발 언론에서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간다는 광고하는 문구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한파가 길어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포스코 퓨처엠 등 관련 기업들은 3분기에도 실적이 부진했고 4분기 전망 역시 어렵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전기차의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급감하는 중이며 미국 시장도 대선이 큰 변수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엄청난 저가 공세는 시장을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들어서 3.96% 하락하고 있고 작년에는 2.61% 올랐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들어서 29.01% 하락하고 있고 작년에도 26.98% 하락했습니다. SK온은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았고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올해 들어서 13.12% 하락하고 있고 작년에도 11.16% 하락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들어서 35.24% 하락하고 있고 작년에도 15.24%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ETF 같은 것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까지 포함해서 중국 사람들은 25일부터 할로윈 복장을 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공연을 하면 경찰이 무조건 잡아갑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외국인들은 why? 라고 묻고 경찰은 no why? 라고 하면서 잡아갔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별명인 곰돌이 푸의 복장을 해도 잡혀갑니다. 할로윈이 금지가 되지 않았던 작년까지의 동영상이나 사진은 아직은 있지만 금지가 된 올해는 잡혀가는 사진과 동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다 내립니다. 물론 유튜브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보면 중국도 코스프레를 엄청 잘하고 있네요. 이게 중국입니다. 태국은 2025년 중반부터 항공여행에 논란이 많았던 착륙세를 여행세로 이름을 바꾸고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보험 구입과 장애인 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 건설을 포함한 관광지 개발 기금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항공편으로 도착하는 외국인에게 300바트, 12,300원 정도를 육로나 해로로 도착하는 외국인은 150바트, 6,150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상 몰라도 별 큰 영향은 없지만 알면 유익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